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너무 엄숙했죠. 자, 이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좀 활발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인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하고 1대1로 뭐 이렇게 만나는 거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좀 뭔가를 활동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좀 덜 힘들겠죠. 자, 두 번째부터는 좀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날씨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가 추운가요? 더운가요? 적당한가요? 비가 내리나요? 사실 제가 이 촬영하고 있을 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옛날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가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비 올 때마다 옛날 애인 생각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좀 이렇게 일상에서 탈일상성,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관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출퇴근하고 뭐 등하교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탈일상성인데,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데 때로는 그 탈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서서도 듣고 인강. 여러분들 인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죠? 그렇죠? 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음악 틀어놓고 하듯이,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주부 한 분, 학교 가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거지 하면서도 저 강의를 틀어놓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뭐 제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상화, 그 일상생활에서 늘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들을 때는 또 좀 상황을 바꿔서 꼭 책상 앞에서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만 들을 게 아니라 듣고 난 뒤에 반복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또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요. 반복할 때는. 그렇죠? 됐습니다. 헛소리를 그만해야 돼요. 자, 봅시다. 두 번째 관광자원 해설인데요. 관광자원 해설, 유적 유물 뭐 이런 거 해설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관광객이 이게 해설은요, 관광 자원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환경 훼손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유식한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그랬잖아요. 신석기 때 가락바퀴 뼈바늘을 만든 거 원시 수공업이 행해졌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가락바퀴 뼈바늘이 신석기 때 사용했다라는 건 아는데, 신석기 때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관광객이 환경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관광 자원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요. 관광 자원이 이거면 인간의 영향력, 손대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손대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손대려면 어이 떼찌, 그렇죠? 떼찌. 어린아이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인인데 여러분한테 떼찌라니 무슨. 자, 아침을 잘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식사를 잘했는데,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해설을 한다라는 건 뭐죠? 그 해설을 듣고 이 탑에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 외에 방문자의 만족,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죠. 또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한국의 탑 별 볼일 없더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머머머머머 석가탑의 아사달 아사녀의 이야기를 듣고 오 마이 갓,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렇죠? 그 이미지 개선, 기존의 이미지 개선이 되는 거죠. 야, 한국 관광장은 별 볼일 없다고 해서 나 그냥 억지로 왔는데 친구 따라 왔는데 관광자원 해설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아니구만. 그렇죠? 이미지 개선. 그러면 관광자원의 해설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는 해설을, 그러니까 해설 안에 인적 해설이 있고 사람이 하지 않는 비인적 해설이 있어요. 제가 활발하니까 글자도 커지고, 그렇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좋습니다. 이대로 갑시다. 연말까지 쭉쭉 고속도로 달리면서 갑시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해설의 종류, 인적 해설 방법에는 이동식 해설 방법하고 정지식이 있죠. 이동식하고 정지식이 있죠. 이동식은 이동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정지식은 사람이 해설하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정지해서 설명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동식 해설 같은 경우가 어디서 많이 하냐면 박물관 같은 데서 많이 해요. 박물관에 이제 여러 유적 유물을 쭉 둘러보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지식 해설 같은 건 동굴이나 공연장, 관광 안내소, 특히 관광 안내소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관광 안내소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시면 뭐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관광 안내소에서 여기 우리 뭐 경복궁 앞에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그 관광 안내소에서는 이 경복궁에 대한 얘기를 그 서서 이제 설명을 딱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관광 안내소, 동굴, 공연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적 해설 방법에는 지금 인적 해설에는 이 이동하면서 하는 해설하고 한 장소에 고정되고 서서 하는 해설이 있는데 또 인적 해설을 하는 방법에는 동행, 담화, 재현이 있다는 거죠. 그 동행은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담화는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재현은 그 유적 유물에 대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그 당시 재현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왜곡될 우려가 있죠. 어찌됐든 인적 해설에는 이동식 해설하고 정지식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하는 그 방법에는, 그죠? 인적 해설의 방법에는 동행, 담화, 재현. 인적 해설의 종류에는 이동식, 정지식. 그 방법에는 동행, 담화, 재현이 있다. 그것도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인적 해설 방법에는 셀프 가이딩 해설 방법하고, 그 다음에 게드 지트리 스펠링이 맨날 헷갈려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인적 해설 방법 게드 지트리는 자기 안내 길잡이 해설이에요. 자기 안내 길잡이. 자기 안내 길잡이 해설이라고 그래요. 셀프 가이딩은.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의 책에는 뭐 안 그런 책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안내 해설이라고 쓴 책이 있고 길잡이 해설이라고 쓴 책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썼든 문제가 뭐냐면 이 영어 원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안 써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벌써 단어가 다른데. 그렇죠? 이 게드지트리는 매체 이용 해설이에요. 매체 이용 해설. 거기 책이 다 있죠. 이용 해설. 매체 이용 해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기 그 매체 이용 해설 방법에는 그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탁 치면 이제 그런 것이 해설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체험 이런 것들이고요. 이 자기 안내 같은 경우는 안내 책자 있죠.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적 옆에 이렇게 그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내 해설 방법은 안내책 전시관인데 그 밑에 중간에 나와 있죠. 2-5의 중간쯤에 비인적 해설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관광자원 해설의 종류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인적 해설 방법. 동행은 관광객과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쭉 이동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동행은 이게 방법은 동행이지만은 그 종류로는 이동식일 수 있죠. 그러니까 동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행은 이동식 해설 방법이면서 인적 해설 방법이 이동식이면서 동행이다. 동행의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관광객과 같이 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관광객과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하겠죠. 동행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신뢰 형성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관광객하고 그 해설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 형성이 장점이에요. 그러나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장난치고 막 이러면 분위기가 산만해져요. 그것도 단점이죠. 친한 것도 좋지만, 그렇죠?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담화는요 언어나 몸짓을 통한 거예요. 뭐. 그래서 말을 하거나 말이죠. 말. 담화가 말 또는 몸짓을 통해서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현은 이 잘못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에 어떤 사건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했는데 2대 때렸는데 1대 때린 걸로 한다라든지 뭐 제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왜곡된 걸로 잘못 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관광객이. 그래서 재현이고요. 그 다음에 비인적 해설 방법은 사람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내 해설 방법은 그 유적 유물 옆에 가면 안내판이 딱 이거는 뭐 이 탑은 언제 뭐 신라 언제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리고 안내 팜플렛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걸 길잡이 해설 또는 길잡이 해설, 자기 안내 해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방향 해설 매체로 단방향이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전달받는 거지 관광객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게 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안내책 책자를 뭐 그렇죠. 단방향 해설 매체로 문자형과 상징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문자형과 그러면은 그 안내 책자에 글로 돼 있는 게 문자형이고 상징형은 뭐 이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별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이용자가 나는 글자를 못 읽어 만약에 문자형 그러면 문자형 선택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글 못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정보 해독 능력에 따라 다른 학습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자기 안내 해설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언어가 그 한국어로 만약에 돼 있으면 그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 천천히 읽겠죠.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읽고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용자 정보 해독 능력에 따라 다른 학습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무슨 방법이냐 이거죠. 비인적 해설 방법 중에 자기 안내 해설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체 이용 해설 방법이 이제 밑에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가상 체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요. 재현에 효과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재현. 아까 그 재현 방법이 있었잖아요. 인적 해설 방법에. 근데 비인적 해설 방법도 비인적 해설 방법 매체 이용 해설 방법은 그런 방법이 그 유리하다는 거죠. 재현에 유리하다는 거죠. 시청각 기법, 영화 이런 걸 이제 틀어주는 거죠. 뭐 석가탑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상영하는 거죠. 터치 스크린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형 기법, 모형 기법은 축소나 확대 모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크기보다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 가상 매체 시뮬레이션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흉내내다는 건데 시뮬레이션은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디오라마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키오쿠스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과 사운드 그래픽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매체 이용 해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참고의 키오쿠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매체 이용 해설 방법에 다시 올라가면은 장점은 반복이 용이하죠.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인강처럼. 그죠?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죠? 또 이게 또 보수도 필요하죠. 이런 단말기 이런 것들은 또 설치의 제약 아무데나 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적 해설, 비인적 해설, 이동식, 정지식 그래서 셀프 가이딩, 게드지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아까 매체 이용 해설 방법에 가상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죠. 그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상현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포켓몬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하고 가상의 세계를 결합한 게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혼합현실은요, 2-6 쪽으로 가면은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정보를 결합해서 두 현실을 융합시키는 공간을 나타내는 기술인데 특히 내가 야구 선수로 운동장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경험.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게 혼합현실이죠. 내가 병원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경험. 내가 진짜 수술하는 것 같아. 내가 의사로서. 그렇죠? 진짜 내가 바다를 수영하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이에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정보를 결합해서 두 현실을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혼합현실이 굉장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관광통역 안내사로 합격을 해서 그냥 기존의 그 면세점 관광객들 내려놓고 백화점 내려놓고 뭐 그런 식의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던 시기는 이제 곧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이 관광통역 안내사 기본급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가 여행을 유도하는 그런 그 출혈 경쟁이죠. 여행사끼리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여기 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안 마련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우리나라 위치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어요. 수리적, 지리적 위치는요. 변하지 않는 위치예요. 우선.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는 변하는 위치예요. 변하는 위치인데 이 수리적 위치는 왜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위치를 절대적 위치라 그래요. 절대적 위치. 자,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적도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 위쪽을 이렇게 가로로 지구를 가로로 그은 선을 위도 또는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그러니까 위도 위선인데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적도 위쪽에 있는 위도 또는 위선을 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남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가 적도는 북이 0도도 되고 남이 0도도 돼요. 그 다음에 남이 여기 북이죠. 북이 1도, 북이 2도, 북이 3도, 북이 4도, 북이 5도, 북이 90도죠. 북이 90도. 자, 남이 1도, 남이 2도, 남이 30도, 남이 90도. 남이 90도. 이건 남극이죠. 이거는 북극이죠. 봅시다. 이게 북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어요. 자, 여기 적도가 0도잖아요. 0도. 자, 0도에서 90도, 0도에서 90도잖아요. 그러면 보통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를 저위도라 그래요. 위도가 낮죠. 숫자가 되니까. 여기는 중위도죠. 여기는 높으니까 고위도라 그래요. 저위도로 갈수록 덥고 고위도로 갈수록 춥죠. 자, 우리는 30에서 60이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위에 있는 지역을 북반구라고 하거든요. 북반구. 여기를 남반구라고 하거든요. 적도 아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근데 이 위도는요. 이렇게 가로로 그은 선은 가상의 선인데 이 위도는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후.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냉온대 기후예요. 기후는요. 가장 추운 기후가 남극 북극의 기후가 한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추운 기후가 냉대.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그 다음에 열대가 있고요. 굉장히 덥죠. 열대 지방이 있는 쪽에 가까운데 건조 기후가 있죠. 꼭 열대 기후 부근에 건조 기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건조 기후 분포가 좀 열대 기후하고 온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남부 지방은 온대 기후예요. 중남부 지방은 온대죠. 중남부 지방은 온대인데 북부 지방은 냉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냉온대 기후고요. 그리고 이 경도는 세로로 그은 선이에요. 지구를 이렇게 세로로 그은 선인데요. 이 세로로 그은 선은 시간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영국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영국이 여기 있는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 동경이라 그래요. 영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는 서경이라 그래요. 서경. 우리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경선은 세로로 그은 선인데 이건 시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은 360도잖아요. 이걸 이제 시간하고 관련있으니까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15도가 나와요. 15도. 15도마다 1시간이 차이가 나요. 15도마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동경 영도, 서경 영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이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 이제 영국의 동경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삥 돌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인데 동경일도, 동경이도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서경일도, 서경이도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이 서경 180도도 되고 동경 180도도 돼요. 이쪽에 동경이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서경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동경 135도에 있어요. 동경 135도. 그러면 동경 135도인데 15도마다 1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영국이 동경 영도잖아요. 서경 영도고. 그러면 이게 9시간이 빠른 거예요.